남성들이 왜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의 섭리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유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친척, 친구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경우보다 남편이 먼저 떠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숙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여성보다 약 6년 짧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요인부터 생활 습관, 그리고 사회적 역할과 스트레스까지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성들이 왜 더 빨리 세상을 떠나는지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알아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가족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성들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현상의 첫 번째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그 뿌리를 생물학적 차이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유전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은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한쪽 염색체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염색체가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XY 염색체를 가지며 이런 보완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이 차이 하나만으로도 남성은 유전 질환이나 면역, 체계 약화에 더 취약합니다.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의 차이 역시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발달에는 유리하지만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세포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런 생물학적 차이는 남성의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여보, 요즘도 건강검진 안 받았지? 나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요즘 심혈관 질환 검사 같은 게 정말 중요하대. 아이, 뭐 나한테 그런 것까지 필요하겠어. 난 아직 멀쩡하잖아. 멀쩡한 줄 알다가 큰일 난다니까. 남자들 심장병이 얼마나 무섭게 오는지 뉴스에서 봤어. 알겠어.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가볼게. 다음에가 아니라 이번 주에 꼭 가봐. 당신도 나랑 오래 살아야 하잖아. 이런 대화는 흔히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병원 방문을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남성의 생물학적 구조는 여성보다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흔들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처럼 건강은 단순히 신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합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생물학적 취약성을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가정과 사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혈관의 탄력을 감소시켜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호르몬의 차이만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높다고 하더라고요. 운동 좀 해야겠어요. 그래, 나도 한때는 운동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귀찮더라고. 아빠도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하죠.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이번엔 한번 가보마. 내 말처럼 건강이 제일이지.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는 우리가 선택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대비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성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등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생물학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생물학적 요인 외에도 남성들의 생활 습관과 위험, 행동이 수명 단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젊은 시절부터 형성된 이러한 습관이 어떻게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는 위험, 행동과 생활 습관입니다. 남성들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생활, 습관과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성들은 경쟁 본능과 모험심을 통해 강한 남성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대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는 때때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남성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제도 술자리에서 고기만 먹고 맥주 몇 병 비웠더니 속이 좀 안 좋더라. 그 정도야 뭐. 나는 매운 거 먹다가 속 쓰렸는데 그래도 이겨내야지. 너희들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니까. 요즘 병원에서 고지혈증 위험 얘기 들었는데 남자가 술이랑 기름진 음식 많이 먹으면 심각하다더라. 그래도 어떻게 술이랑 고기를 끊어? 그럼 무슨 낙으로 사냐? 그 맞아. 근데 우리 이러다가 나중에 병나면 어쩌지? 이 대화는 많은 남성들이 겪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흡연과 음주, 기름진 음식 섭취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전 세계 남성 사망 원인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특히 알코올 섭취는 간 질환뿐만 아니라 뇌졸중과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소로 꼽힙니다. 음식이 곧 약이 되어야 한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말은 남성들에게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삶의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여성보다 15년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특유의 강한 알코올 문화와 흡연율의 영향이 큽니다.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금연 캠페인과 건강관리 정책 덕분에 남성 수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생활 습관이 얼마나 강력하게 건강을 좌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의 경우도 남성 흡연율과 음주율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 간 질환, 뇌졸중 등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술이나 흡연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술 마시고 왔어. 또 속 안 좋다면서. 는 부장님이 계속 권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자제 좀 해. 술 마시고 고기만 먹으면 건강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알겠어. 다음엔 조금만 마실게. 근데 진짜 이 생활이 힘드네. 힘들수록 더 건강 챙겨야 해. 나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보자. 남성들은 이러한 위험 행동을 줄이기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마다 걷기 운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남성들이 처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역할이 어떻게 수명 단축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기대해 주세요. 세 번째는 사회적 역할과 스트레스입니다. 남성들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맡아온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과 그로 인해 누적되는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가장이라는 역할에 강하게 내몰려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성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요즘 왜 이렇게 일이 많지? 퇴근해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야지. 애들 학원비, 집 대출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오긴 해. 맞아요. 회사 그만두면 뭐 먹고 살아요. 그렇다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더 죽어라 일해야 하고. 그래도 이게 가장으로서의 책임 아니겠어? 우리가 힘들어도 가족은 편해야지. 이런 대화는 많은 직장 남성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자신의 힘든 감정을 억누르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이야말로 가장이라는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결국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이상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며 이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중독이다.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은 스트레스가 단순히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 인생 전체에 걸쳐 우리를 갉아먹는다는 점을 강하게 상기시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전통적인 역할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중년의 남성들은 직장에서의 경쟁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중년 남성들은 스트레스와 직업적 불만족으로 인해 우울증 및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여성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사회적 편견에 의해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감정 표현과 도움, 요청을 약점으로 간주하게 만들어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만성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남성들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너무 힘들지? 말이라도 해봐. 같이 얘기하면 조금은 나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조금 더 버티면 되겠지 뭐. 여보, 이렇게 혼자만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도 의지해. 우린 부부잖아. 같이 이겨내자. 고마워. 말 못했지만 사실 요즘 많이 힘들었어. 내가 있어줘서 다행이야. 남성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 전문가에게 스트레스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명상, 혹은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또한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사회 전체적으로 남성들에게 부과되는 전통적인 역할과 기대를 제고해야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강한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데 있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남성들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도 소홀하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남성과 여성의 수명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번째는 건강 관리의 차이입니다. 남성들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데는 건강 관리에 대한 태도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병원을 찾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반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서 남성과 여성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큰 격차를 보이게 됩니다. 여보, 지난번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잖아. 병원은 갔다 왔어.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별거 아니라니. 그런 증상은 심혈관 질환 초기일 수도 있어. 당신 나랑 오래 살려면 제발 병원 좀 가. 그래, 알았어. 이번 주말엔 꼭 시간 내서 가볼게. 주말도 늦었어. 내일이라도 꼭 예약해. 건강은 미루는 게 아니야. 이처럼 남성들은 작은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병원을 찾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남성들은 정기 검진을 받지 않거나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치료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더 낫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말처럼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정기 검진 수검률은 남성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건강 이상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기 진단과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받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반면 남성들은 건강 문제를 인지했을 때 이미 질환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성들은 흡연과 음주 비율이 여성보다 높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폐암과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남성들에게 더욱 치명적입니다. 음주 또한 간 질환 및 고혈압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누적되면서 남성들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아빠, 요즘 기침이 계속 심하시던데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그냥 감기겠지 뭐. 병원까지 가긴 그렇잖아. 아빠, 감기가 아니라 폐 관련 질환이면요. 요즘 뉴스에서도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너 말 들을게. 이번엔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 받아보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제가 든든하죠. 진짜 약속이에요. 남성들이 건강을 더 잘 관리하려면 먼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아지므로 연 1회 이상 병원을 방문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야채와 과일 섭취를 늘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건강 관리는 중요하지만 은퇴 후의 고립감과 외로움 역시 남성들의 건강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은퇴 후 남성들이 겪는 고립감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5번째는 은퇴 후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은퇴 후 남성들이 겪는 고립감과 외로움은 그들의 건강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을 잃고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많은 남성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줍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 은퇴하고 나니까 허전하네. 회사에 있을 땐 바쁘게라도 살았는데 요즘은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매일 TV만 보고 있으니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는 동료들도 많고 사람 만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아. 이러다 진짜 우울증이라도 올까봐 겁난다. 이런 대화는 은퇴 후 많은 남성들이 겪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남성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느끼며 고립감과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과 치매의 위험이 3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고립감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행복은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발견된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이 말은 은퇴 후 남성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이 30% 증가합니다. 특히 은퇴 후 고립된 남성들은 우울증, 불안 장애, 그리고 치매와 같은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여성들은 은퇴 후에도 친구와 소통하고 가족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남성들은 이를 어색해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보, 요즘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우울해 보이네.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좀 해봐. 친구들이야. 다 바쁘고 뭐 딱히 갈 데도 없잖아. 그러지 말고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가봐.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도 생길 거야. 글쎄, 내가 그런데 가서 뭐 할 수 있을까? 나도 같이 가줄게. 우리 둘 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렇게라도 시작해야지. 은퇴 후 남성들이 고립감에서 벗어나려면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동호회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미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음악, 운동 같은 활동은 정신적 안정감을 주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남편이나 아버지가 겪는 고립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활동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의 대화, 정기적인 외출 계획, 그리고 건강을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남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들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유를 생물학적 요인, 위험 행동과 생활 습관, 사회적 역할과 스트레스, 건강 관리의 차이, 그리고 은퇴 후 고립감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단순한 우연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남성들도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물학적 요인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검진과 꾸준한 건강 관리를 통해 이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 취약점을 인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위험 행동과 생활 습관은
남성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한다면 질병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과 폭식 대신 산책이나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사회적 역할과 스트레스의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가장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감정을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남성들도 자신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강함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남성들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생활화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병원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미루는 태도를 바꾼다면 조기 치료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고립감과 외로움은 남성들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은퇴 후 남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활동하며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타인과 연결될 때 찾아온다. 남성들이 삶의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 연결될 때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남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남성들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가족들도 남성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깨달음과 동기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